자, 합니다. 페이지가 20페이지고. 자, 제목이, 큰 제목이 화학 반응의 규칙이고,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, 화학 반응할 때 어떤 게 규칙인지 그걸 좀 찾으면 돼.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, 질량 보존 법칙 나옵니다. 질량 보존 법칙이다. 자, 우리가 먼저 문장을 좀 보고 좀 해야 되는데, 무슨 말 뜻일까, 이게? 좀 뻔합니다. 화학 반응할 때 질량이 보존된다는 그 어떤 법칙이야. 우리 잘 보면은 어떤 건 규칙, 어떤 건 법칙 하는데, 법칙이라고 하면은 항상 맞는 거다. 뜻입니다. 어떤 그 주어진 조건에서 무조건 다 맞는 것이 법칙이야. 예외가 좀 있으면 그때 이러면 법칙 못 쓰고 우리가 규칙 쓰는 거. 이거. 또는 이제 법칙도 아니고 규칙도 아닌 것은 약간 애매한 것은 뭐냐면 우리 쓰는 거. 예를 들면 뭐 진화론 또는 진화설 쓰는 거. 그것은 어떤 이렇게 화학 반응처럼 어떤 그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그렇다는 거니까 어떤 설 또 어떤 론 하는 거야. 저희는 법칙이니까 무조건 다 맞아 이게. 그래서 말 그대로 화학 반응하면 질량이 똑같다는 법칙이야. 이것도 참고로 라부야 돼. 라부 아지가 있는데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연도 굳이 몰라야 돼. 됐나? 볼 때 1770이냐? 라부 됐나? 거의 얼마야? 한 250년 전에 그때 나온 거. 그때 보면 이제 화학 반응할 때, 그때 뭐 물질 반응할 때 보면 이제 질량 전부 다 보존된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반응 전후 보면 이제 원자의 종류와 수, 종류와 수가 불변 중요한 거.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수가 다 똑같다는 거야. 되십니까?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할 때는 물론 일반적 화학 반응 말하는 거. 그때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. 단지 원자들의 배열 그것이 바뀌어서 뭐 새로운 분야 나오고 하는 건데 그럼 그 원자들의 배열 다 필요 없고 해봤자 원자들이 종류와 수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원자의 종류 수가 다 똑같다 보니까 질량은 다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 경우는 얘는 물리 변화랑 그리고 화학 변화 둘 다 화학 변화 전부 다 성립하는 거야. 둘 다. 어느 뭐 이제 그 화학 반응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 변화에서도 전부 다 성립하는 거야. 이유가 해봤자 이거 뭐 화합물 또 화합물인데 혼합물 되었던 또 화합물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해봤자 원자의 종류는 다 똑같다는 거야. 그래서 전부 다 질량은 다 똑같은 거야. 참고로 보면은 그 핵반응 하는 거, 핵폭탄 터지는 거. 근데 핵반응 경우는 좀 달라져. 핵반응은 그 원자핵이 그 반응하는 거다 보니까 핵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 수가 달라져. 하지만 핵반응은 약간 좀 엄청 특별한 경우고 우리 일반적 화학 반응 경우는 해봤자 원자의 모습 다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는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 수 다 똑같아. 그래서 질량이 다 똑같다는 거야. 그래서 새로운 분자 나올지라도 해봤자 원자의 종류 수는 다 똑같다 보니까 다 똑같은 거 해주면 돼요. 그죠? 질문. 그래서 우리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얘가 무엇이 있냐면 많아요. 이게 첫 번째 나온 거예요. 앙금 생성 반응. 이거 앙금이라고 하면은 물에 집어넣을 때 그때 그 반응하지 않고 이제 그 고체로 있는 거 그것이 앙금이야.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제 기체 발생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제 나무의 연소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제 금속 연소. 그 네 가지인데 이 실험을 보면은 용기 내에서 실험해. 용기 내에서 실험하는데 뚜껑 열고서 실험하는 거. 우리 비교하면 용기 내에서 실험인데 뚜껑 열고서 실험하는 경우나 또 뚜껑을 닫고서 실험하는 거. 이거 총 두 가지. 이럴 때 우리가 보면은 또 뚜껑 열린 거다 보니까 외부랑 내부랑 서로 간에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열린 용기 또는 열린 개라고 그래. 열린 개. 됐습니까? 그래서 열린 용기 또는 열린 개라고 그런다. 이때는 물질이 에너지 전부 다 이동할 수 있는 모습이고 이때는 뚜껑이 막힌 거. 이다 보니까 얘는 외부랑 내부랑 어떤 물질이 이동할 수 없는 거야. 얘를 우리가 말할 때 이러면 닫힌 개 또는 닫힌 용기 이렇게 말해. 닫힌 용기 또는 닫힌 개라고 부른다. 됐나? 오케이? 그래서 이게 또 보면 네 가지 경우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열린 용기랑 그리고 이제 닫힌 용기
닫힌 용기. 그래서 그때 그 질량의 이제 변화를 보면은 먼저 앙금은 우리 용액 속에 다 있는 거죠. 날아가는 것이 있어 없어? 없다. 없으니까 이 양면 생성 반응은 뚜껑 열고 또 닫힌 거 안에 해봤자 이 속에 전부 다 있으니까 앙금은 얘는 전부 다 질량번 법칙이 전부 다 성립합니다. 이게 여러분 이해 가나? 이 실험을 뚜껑 열 상태에서 실험하나 또는 뚜껑 닫힌 데서 실험하나 반응 정각의 질량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. 변화 없다. 그 아니고 자 두 번째 자뭐 서로 간에 반응할 때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때는 먼저 뚜껑 열어서 실험하면 기체 날아가지? 날아가니까 그 날아간 기체만큼 질량이 더 감소한다. 이거 이때 성립하지 않고 물론 그때 말하는 것은 이 용기 내에 남아있는 질량만 딱 보는 거야. 엄밀히 말하면 날아간 기체 전부 다 가져와서 질량을 다 측정하면은 다 똑같지. 하지만 그거 말고 이제 그 속에 남아있는 질량을 보면은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기체 날아가니까 날아간 것만큼 질량도 감소하는 거 모습이고. 다음에 닫힌 용기에서 내부에서 실험하면은 똑같이 기체 발생하는 실험이야. 그래서 기체가 발생해도 속에다 전부 다 갇히니까 질량은 다 똑같은 거야. 그냥 성립하고 질량 감소고 날아간 기체 때문에 질량 감소해서 성립하지 않는 모습이고. 다음에 나무 염소랑 그 금속 염소인데 나무 염소를 이제 실험할 때 나무 태울 때 그때는 그래도 기체 발생한다. 그 기체 발생하니까 날아간다고. 날아가니까 그래도 반응 전에 질량이 똑같지 않은 거. 왜 똑같지 않으면 기체 날아가니까 질량 감소해서 성립하지 않는 모습이고. 다음에 또 닫힌 용기에서 나무를 연소하면은 태워봤자 그 기체가 나와도 속에다 있으니까 질량은 다 똑같은 거야. 이거. 다음에 자 금속 연소가 뭐냐면은 금속을 되게 태우는 거야. 태울 때 금속이랑 산소랑 반응하는 거, 결합하는 거. 이때 뭐 기체 발생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실험을 금속 연소에 대한 실험을 열 용기에서 실험하면은 외부에 있던 산소가 들어와서 금속과 반응해가지고 질량이 더 증가합니다. 질량이 더 증가하니까 이제 질량 버전이 성립하지 않는 모습이야. 질량 증가해서 성립하지 않는 모습이고. 다음에 닫힌 용기에서 금속 연소하면은 해봤자 이 속에 있는 산소랑 그 결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질량이 다 똑같다는 거. 이거다. 이렇게만 좀 알면 돼요. 그래서 열린 그리고 닫힌 용기에서 이제 이 네 가지 반응을 보면은 어떠할 때 이제 질량번 법칙이 성립하고 또 성립하지 않는지 보는 거. 또 다시 말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기체들 또는 이제 외부로 온 기체들 전부 다 일일이 전부 다 이제 측정해서 질량을 다 전부 다 측정하면 다 똑같아. 하지만 남아있는 용기에 대한 질량을 지금 말하는 거다 이거. 됐나? 이 실험을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저울 위에서 실험할 때 그때 질량만 딱 보는 거야. 됐나? 아무튼 이때는 얘는 열 용기니까 어떤 물질 출입이 좀 자유로운 거. 자유로운 거다 보니까 뭐 기체가 발생하는 모습에서 또 기체랑 반응하는 모습에서 보면 질량은 다 똑같지 않다는 거. 근데 그 앙금은 기체가 아니니까 질량 다 똑같고 나머지가 차이가 있다는 거. 누구는 증가, 누구 감소. 약간 구별 좀 해 이거. 일단 해주면 돼요. 이거 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책에 나옵니다 이게. 책에 나오는데 그 20페이지 다 나옵니다 이게.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 또 밑에 보면 이제 기체 발생 반응 나오고 예시 같은 것은 여기가 한번 봐는 거예요. 예시가 뭐 자주 나오는 예시니까 너네가 잘 보면 돼요. 또 이제 그 연소 반응 또 두 가지 강철소 해봤자 그 금속이랑 그리고 나무이라는 거야. 금속 경우는 산소랑 결합하는 거. 그 질량도 더 증가하고 얘는 나무 연소 경우 나무를 태울 때 이때는 기체 발생해서 기체가 나가는 거. 질량 감소하는 거. 이런 모습이야 이게. 하시면 돼요. 문제는 시간 없어서 다음에 하고. 그래서 우리가 참 한 가지만 좀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거 화학 반응식. 그래서 계수통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? 잠깐만 한 가지만 좀만 정리하면 예를 들면 그 H2 플러스 O2 만큼 뭐가 되게 H2가 돼요. 개수는 2대 1대 1라는 거, 2대 1대 1이라는 거야. 그죠? 그때 우리가 그 개수로 알 수 있는 거. 개수로 알 수 있는 거, 그죠? 알 수 있는 거. 무엇을 알 수 있냐? 있는 것. 먼저 그 반응물 생성물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뭐 분자 또 있죠. 분자수의 비 알 수 있고 분자수의 비를 알 수 있다. 그죠?
그리고 또 이것이 만약에 기체라고 하면은 기체일 때는 이때는 우리가 반응하는 기체 부피의 비도 알 수 있다. 그렇죠? 또 이제 뭐냐면 이제 좀 추가하면 이제 반응하는 그 원자들의 그 개수입이 정도? 개수 비정도 우리 알 수 있는 거. 그렇죠? 뻔합니다. 또 이것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또 알 수 있냐면 화학 반응식 통해서 우리가 뭐 화학식 있는 거니까 반응하는 그 물질의 종류도 알 수 있다. 그럴 때. 또 뭔데? 수소, 얘는 산소, 얘는 물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. 그리고 그것이 이제 2대 1대 1로 반응한다.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야. 하지만 이제 무엇을 알 수 없는 거냐면 질량비. 질량비는 비. 알 수 없어. 중요한 거. 그 질량은 얼마 남았는데 몰라요. 알 수 없다. 그렇죠? 또 반응하는 어떤 개수에 대한 비율은 알 수 있다고. 하지만 질량비 알 수 없다니까. 자, 이때 반응하는 질량의 비 몇 대 몇인데 몰라요. 그럼 따로 우리가 배워야 돼. 얘만 딱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다. 그렇죠? 물론 보면 우리가 그 원자량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원자의 그 상대적 질량을 우리가 그 알려주면은 그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딱 보면 우리가 뭔지 몰라야 돼. 됐나요? 아무튼 이제 기체의 경우는 반응하는 그 기체 부피비 그것이 뭐야? 개수비라고. 전부 다 기체일 때 그때 반응하는 부피비는 2대 1대 2라는 거야. 됐나? 이것이 만약 이제 상태가 만약 액체나 고체 또 뭐 수용액이야. 그때는 부피비 우리가 알 수 없고 기체의 경우는 알 수 있다. 됐나요? 중요한 거.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이게. 그래서 질문. 또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고 또 질량 법칙 옆에는 이제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복습해가면서 다시 하고 또 다음 그때 우리가 마저 해가지고 이제 그 1단원 다 끝내는 쪽으로 하면 됩니다. 우리가 이제 남은 세 뭐 할 거냐면 테스트 보고 문제 테스트 쉬워요.